저는 박순애라고 합니다. 올해 65세, 평생을 딸 하나 키우느라 고생해온 평범한 엄마예요. 오늘은 제 딸 미연이에게 일어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결혼식을 3일 앞두고 벌어진 일인데 아직도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해요.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그런 일이었거든요. 요즘 결혼이라는 게 참 쉽지 않죠. 특히 우리 같은 서민 가정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남편 없이 혼자 딸 키우며 20년을 살아온 저에게는 딸의 결혼이 그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과업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까지 겪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됐는지,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자녀분 결혼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어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개인적인 일을 남들에게 털어놓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나 혼자 묻어두기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실 것 같아서요. 모든 게 시작된 건 바로 상견례 자리였어요. 작년 10월 날씨가 참 좋았던 날이었죠. 강남에 있는 고급 한정식집, 솔직히 제가 평생 가본 적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입구부터 다르더라고요. 발레 파킹 서비스에 한복 입은 직원들이 인사를 하고 메뉴판 가격만 봐도 저희 집 한 달 생활비였거든요. 미연이가 그때 31살이었어요. 늦깎이 결혼이라고 할 수 있죠. 일에 매진하느라 연애할 시간도 없었고 저도 딸이 좋은 사람 만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재촉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회사 선배 소개로 만난 게 준호 씨였어요. 첫인상은 참 괜찮았어요.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무엇보다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1년 정도 사귀면서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예비 시어머니 김정숙 씨가 첫 만남부터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샤넬인지 뭔지 명품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우리 집안은 대대로 체면을 중시해 왔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판사, 의사만 배출한 집안이거든요. 준호도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처음에는 그냥 자랑인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당연히 예단은 3천만 원 정도는 준비해 주셔야죠.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적은 편이에요.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3천만 원이라고요? 저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청소 일해서 한 달에 150만 원 벌어요. 일요일도 없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일하는데도 그 정도거든요. 평생 모은 돈이 겨우 1,200만 원인데 3천만 원이라니. 더 충격적인 건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신혼집은 당연히 강남 상구에 전세로라도 구해 주셔야 하고요. 보증금 5억 정도. 그리고 가구랑 가전제품은 물론이고요. 5억이라고요? 저는 지금 살고 있는 20평 원룸도 전세 5천만 원인데. 혼수도 제대로 준비해 주세요. 이불, 그릇, 옷장. 우리 준호가 대기업 다니는데 친구들한테 창피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정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제 딸이 불쌍해서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미연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다 느껴졌어요. 엄마 괜찮아요? 우리 이런 거 감당할 수 있어요. 라고 묻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말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겨우 말을 했죠. 그런데 김정숙 씨가 더욱 차갑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뭘 알아보세요? 이건 예의예요, 예의. 시집갈 때 이 정도는 기본 아니에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20년 동안 홀로 딸 키우며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서는 그냥 못난 어미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준호 씨가 그래도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애쓰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하면서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들을 쏘아보며 하는 말이 준호야, 내가 뭘 알아?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니? 그때 미연이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김정숙 씨가 바로 끊더라고요. 최선이 아니라 해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상견례가 끝나고 주차장에 나왔을 때 분위기가 정말 어색했어요. 저희는 낡은 소나타를 타고 왔는데 그분들은 벤츠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격차가 느껴지잖아요. 준호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미연아, 우리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시긴 한데 워낙 옛날 사람이라서 그래.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 미연이가 그때 울먹이며 하는 말이 오빠 3천만 원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 엄마가 평생 모은 돈도 그만큼 안 돼요. 정말 가슴이 미어졌어요. 제가 못나서 딸이 이런 말을 해야 하나 싶어서요. 미연아, 괜찮다.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솔직히 막막했어요. 3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죠?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계산해봤어요. 제 적금 1,200만 원, 친구들한테 빌릴 수 있는 돈이 한 500만 원 정도? 그래도 2천만 원 정도 부족해요. 개모임에서 미리 탈 수 있는 돈이 800만 원. 그래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신혼집 보증금 5억은 어떻게 하고 혼수는 또 어떻게 해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며칠 뒤 예단을 준비하러 종로 귀금속상가에 갔어요. 미연이랑 같이요. 금은방 사장님이 3천만 원어치 목걸이, 반지, 귀걸이 세트를 보여주시는데 정말 아름답긴 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게. 하지만 가격표를 보는 순간 현실로 돌아오더라고요. 요즘 금값이 많이 올라서요. 그래도 결혼 예단이니까 품질 좋은 걸로. 사장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제 머릿속은 온통 돈 걱정뿐이었어요. 할 수 없이 그 길로 은행부터 갔어요. 적금을 다 해지하고 친구들에게도 하나하나 연락했죠. 정말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인간관계를 동원했어요. 미안해, 혜정아. 미연이 결혼 준비 때문에 돈이 좀 필요한데 2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순애야, 갑자기 웬 큰 돈을? 혹시 무슨 일 있어? 정말 창피했어요. 하지만 딸을 위해서는 자존심도 접어야죠. 개모임에서도 미리 돈을 빼야 했어요. 계장님한테 사정 얘기하고 800만 원을 미리 받았죠. 아이고, 순애 씨. 딸 시집 보내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요. 계장님이 동정 어린 눈빛으로 보시는데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이리저리 돈을 긁어모으니까 겨우 3천만 원이 나왔어요. 하지만 제 통장은 텅텅 비어버렸죠. 20년 동안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준호 씨가 자꾸 전화를 피해서 받더라고요. 미연이와 만날 때도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뭔가 숨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 미연이가 집에 와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준 오빠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자꾸 전화 피하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하고.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그때 제 마음에도 불안한 기운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딸 혼자 키우면서 생긴 직감 같은 거였을까요? 남자들을 많이 봐온 건 아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미연아, 혹시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건 아닐까?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미연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준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때는 저도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겠거니. 하고 넘어갔죠. 정말 바보 같았어요. 그때 좀 더 주의 깊게 살폈어야 했는데.
한 달 정도 더 지났을까요? 미연이가 또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준호 씨가 회사 일이 복잡해졌다면서 주말에도 자꾸 일한다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를 해보면 받지 않을 때가 많고, 엄마 오빠가 요즘 너무 바빠 보여요. 얼굴도 많이 피곤해 보이고. 혹시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닐까요? 그때 제가 미연이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빚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솔직히 물어보는 게 어때? 엄마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대기업 다니는데 무슨 빚이 있겠어요. 그런데 며칠 뒤 미연이가 준호 씨와 카페에서 만났을 때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음이 계속 울리는데 준호 씨가 급하게 폰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회사 동료들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연락이 많아서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엄마 그때 오빠 표정이 뭔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제 불안감이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딸은 여전히 준호 씨를 믿고 있었고 저도 확실한 건 없었으니까 그냥 지켜보기로 했죠.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그날은 결혼식 3일 전이었어요. 미연이가 준호 씨 집에 가서 결혼 준비 마무리를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계셨고요. 50평대 아파트였는데 정말 큰 집이더라고요. 저희 집의 3배는 되는 것 같았어요. 비싼 가구들과 골동품들이 즐비하고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었죠. 미연이가 청소를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준호 씨가 샤워를 하러 들어갔어요. 그때 미연이가 휴대폰 배터리가 떨어져서 충전기를 빌리려고 했대요. 오빠 휴대폰 충전기 좀 빌려줄래요? 하고 말했는데 대답이 없었죠. 샤워 소리가 들리니까. 그래서 미연이가 침대 위에 있던 준호 씨 휴대폰에서 충전기를 뽑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카톡 메시지가 뜬 거예요. 여보, 언제 만날 수 있어? 너무 보고 싶어. 이번 주말에 시간 있지? 발신자는 수진. 여러분, 그 순간 미연이가 어떤 기분이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결혼 3일을 앞두고 그런 메시지를 본다면 미연이가 그때 얘기해 주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대요. 이게 뭐지? 하면서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미연이가 무의식적으로 메시지를 터치해서 대화창이 열렸는데 수진이라는 여자가 결혼식 진짜 하는 거야? 나는 어떻게 돼?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준호 씨는 좀 더 기다려줘. 상황이 복잡해. 3년 동안 사귄 우리 사이가 뭐야? 나이만 먹고 있잖아? 결혼은 형식적인 거야. 너를 더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거짓말? 그럼 왜 결혼해? 집안 사정이 있어. 조금만 참아줘.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가 나 임신한 거 같아. 검사해 봐야겠어. 뭐? 정말? 생리가 일주일째 안 나와? 미연이가 그 대화 내용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대요.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이게 진짜인가? 하면서요. 더 스크롤해 보니까 사진들도 있었대요. 데이트 사진, 커플 사진들. 3년 동안의 기록들이 다 있더라고요. 3년 동안을. 미연이가 그때 얼마나 충격받았을지. 그때 준호 씨가 샤워를 끝내고 나왔어요. 수건을 두르고 나오다가 바닥에 주저앉은 미연이를 발견한 거죠. 미연아? 왜 그래? 어디 아파? 미연이가 휴대폰을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게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준호 씨 얼굴이 하얘졌대요. 미연아, 이건 오해야. 왜요? 3년을 사귀었다는 게 오해예요? 그 여자가 임신했을 수도 있다는 게 오해예요? 아니야. 그냥 친구야. 회사 동료고. 친구가 여보라고 불러요? 친구가 더 사랑한다고 해요? 친구가 임신 얘기를 해요? 그때 시어머니가 소리를 듣고 방으로 들어왔대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소란이야? 미연이가 시어머니를 향해 어머님도 알고 계셨죠? 준호 오빠가 다른 여자와 사귄다는 거. 라고 했을 때 김정숙 씨가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당황하더래요. 그 순간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미연이가 울면서 엄마 준호 오빠가 다른 여자가 있어요. 3년 동안 사귀고 있었어요.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천만 원짜리 예단도, 결혼 준비도 모든 게 무의미해졌어요. 제 딸이 이렇게 배신당했다는 사실만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급하게 준호 씨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택시비도 아까웠지만 그럴 때가 아니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준호 씨는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고 미연이는 울고 있었어요. 미연아, 잘못했어. 정말 한 번의 실수였어. 마음은 진짜 너한테만 있어. 한 번의 실수라고요? 3년 동안 다른 여자 사귄 게 실수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그래도 이미 결혼 준비 다 했는데 지금 와서 이런 소리를 해? 청첩장도 다 돌렸고 예단도 받았잖아.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돼? 체면이라고요? 제 딸의 인생보다 체면이 중요하다고요?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야. 서로 참고 살아가는 거지. 남자들이 다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20년 동안 참고 살아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준비가 뭐가 중요해요? 제 딸이 평생 불행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체면이 중요해요? 제가 그렇게 큰 소리를 낸 건 정말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딸을 지켜야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준호 씨가 저한테까지 무릎을 꿇으며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지금 와서 잘한다고요? 우리 딸을 뭘로 보고? 미연이가 그때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결혼 못하겠어요. 엄마 이런 사람과는 절대 못 살아요. 평생 의심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 그날 밤 미연이와 함께 집에 돌아와서 밤새 얘기했어요. 미연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바보였어요. 내가 바보가 아니야. 그 자식이 나쁜 놈이지. 그리고 저는 딸에게 말했어요. 그래, 잘했어. 엄마가 있잖니. 우리 둘이면 충분해.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예단 값은 어떻게 해요? 3천만 원이나 되는데. 그 돈 다 어떻게 돌려받아요? 그때 제가 말했죠. 당연히 돌려받아야지. 잘못한 쪽에서 물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다음 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친구가 소개해준 김 변호사님이라고 가족법 전문이시더라고요.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면서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혼인 예약 파기의 경우 상대방의 배신 행위가 명확하니까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그 집에서 요구한 예단이며 혼수 비용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불륜이 명백하고 3년간 지속된 관계라면 더욱 그렇죠. 혼인 빙자 간음죄도 적용될 수 있고요. 혼인 빙자 간음죄라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결혼을 약속하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과도 교제한 경우에 적용되는 죄명입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어요. 위자료까지요. 예, 결혼 직전에 발각된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사회적 창피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단 3천만 원 전액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500만 원, 총 4,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처음엔 그런 큰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김 변호사님이 확실히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증거도 충분하고 법적으로 충분히 승소 가능한 사건입니다. 바로 그날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예단 반환 요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서를 말이죠. 김정숙 씨네 집에서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이었을지 상상만 해도 시원했어요. 사흘 뒤에 준호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요? 저희가 잘못했지만. 필요 없다고요? 그럼 처음부터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우리 딸을 우롱한 대가는 치러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4,500만 원은 너무 많다고요. 그럼 애초에 3천만 원짜리 예단을 왜 요구했어요? 5억짜리 신혼집은 왜 요구했고요? 준호 씨가 말문이 막혔나 봐요. 한참 뒤에 알겠습니다. 상의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끊더라고요.
일주일 뒤 김정숙 씨가 직접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명품 가방은 그대로 메고 왔지만 표정이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전에 그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손혜 씨, 우리 좀 얘기해 봅시다. 무슨 얘기요? 아이들 일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서로 상처만 깊어져요. 그때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상처요? 누가 먼저 상처를 줬는지 생각해 보세요. 제 딸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세요? 그래도 이미 지나간 일인데 4,500만 원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과하다고요? 그럼 처음에 우리한테 요구한 8억 원은 과하지 않았나요? 김정숙 씨가 그때서야 조금 누그러진 어조로 그럼 예단값 3천만 원만이라도. 하더라고요. 안 돼요. 변호사님이 정한 대로 해야 해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아야 하고요. 결국 2주 뒤에 합의가 됐어요. 예단 3천만 원 전액과 위자료 1천만 원, 총 4천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500만 원은 깎아준 거죠. 그래도 충분했어요. 돈이 들어왔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20년 동안 모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이 통장에 찍혀 있는 걸 보니 이게 현실인가 싶더라고요. 미연이가 그때 말했어요. 엄마 이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너 결혼할 때까지 모셔둬야지. 이번엔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미연이는 처음엔 많이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많이 회복했어요. 새로운 직장도 구했고 요즘은 웃음도 많아졌어요. 엄마 그때 결혼 안 한 게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과 살았으면 평생 불행했을 거예요. 그래, 우리 딸이 현명한 선택을 한 거야. 요즘 가끔 준호 씨 소식을 들어요.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 수진이라는 여자와 결국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임신도 진짜였나 봐요. 하지만 김정숙 씨는 끝내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업자득이죠.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인성이 바르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것 말이에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도 배웠어요. 처음엔 4천만 원이라는 돈이 꿈 같은 얘기라고 생각했지만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면 가능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지금 제 통장에는 여전히 그 돈이 고이 모셔져 있어요. 미연이를 위해서요. 언젠가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정당한 권리는 꼭 찾으셔야 해요. 특히 자녀들의 결혼 문제로 고생하고 계신 부모님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 돈보다는 사람을 보세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과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됩니다. 제 딸처럼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혼자 자녀를 키우며 고생하고 계신 모든 어머니들께 응원의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비록 경제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사랑만큼은 그 누구보다 풍부하잖아요. 그 사랑으로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난 지금 미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회사 후배인데 조건은 준호 씨만 못하지만 마음이 따뜻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미연이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저에게도 예의 바르게 대해줘요. 어머님, 미연이 맡겨주십시오. 경제적으로는 부족하지만 평생 잘해드릴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조건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올 가을에 결혼할 예정이에요. 이번에는 정말 조촐하게 두 사람의 마음만으로 할 거예요. 제가 모아둔 그 4천만 원도 이제 진짜 의미 있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딸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말이에요.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더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